히든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000원까지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냐, 그게 관건입니다. V자로 가느냐, 쌍바닥을 만들고 가느냐.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2월 10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에코캡입니다. 에코캡이고요. 그리고 방송 발매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캡도 화면 바로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이겠습니다. 에코캡도 어저께 상한가에 진입이 됐어요. 장중에 한 16%까지 상승을 봤는데 이게 상한가에 갈지 정말 예상을 못했어요. 참 주식은 인생사처럼 어찌 될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에코캡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10월 달에 리비안 관련주로 엮였다가 지금 11월 달 들어오게 되면 조정을 거쳤는데 다시 리비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볼게요. 리비안 관련주 모건스탠리가 리비안을 유일한 테슬라의 대항마, 그러니까 테슬라의 대항마로 리비안을 지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떠오르죠?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 테슬라를 꼴뚜기에 비유해서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속담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대항마가 없어요. 테슬라 대항마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사한 전기차 업체 리비안을 모건스탠리가 좀 띄우는 것 같아요. 테슬라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물론 리비안도 안 올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대안을 찾는 거죠. 테슬라밖에 없냐? 테슬라 말고는 없냐? 이런 대안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비안에 대해서 모건스탠리가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가를 147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은 골드만삭스, JP모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건스탠리를 첫 번째로 제일 신뢰를 하는 편이고요. JP모간을 두 번째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포트 어쨌든 모건스탠리가 좋은 놈이건 나쁜 놈이건 떠나서 모건스탠리가 8월달에 반도체 겨울 얘기했죠. 그러면서 반도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또 11월 18일날 어쨌죠?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죠? 그 주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건스탠리가 또 리비안을 지목을 했기 때문에 또 리비안의 주가가 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리비안 관련주에서 에코캡이 어제 상한가에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에코캡은 리비안 쪽으로 와이어링 하네스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안이 실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 단순 테마가 아니라 그 숫자, 매출까지 발생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라고 소위 말하는 관련주라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지금 이제 $1,000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행정명령이 발효가 되게 되면서 원자력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기차 공급 확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공급을 확대를 하게 되면은 자국 기업을 우선주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리비안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 리비안 쪽에 붙어서 그쪽에 부품을 공급한다든지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든지 이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2차전지 배터리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관련 부품주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에코캡이 현재 어제 상한가 진입했고 그리고 오늘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좀 아쉬운 것이 어제 전일 종가보다 낮게 출발했어요. 0.3%.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게 이게 그래서 단발성으로 좀 끝이 나지 않을까? 다시 가더라도 단발성으로 끝이 나고 다시 바닥을 잡고 다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그 한카운 라이프케어 요거는 5일선 많이 떨어지더라도 요거는 5일선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상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음날 주가 위치도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가운 라이프케어는 그렇게 보지만은 에코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1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가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도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 딱 좋네. 자 보세요. 여기 29일날 급등했잖아요. 18% 급등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종가보다 낮게 출발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 21선까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에코캡도 이것도 21선까지 조정을 받을 거예요.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21선 이렇게 완만하게 돌아서지면서 21선 지지라인으로 다시 쏘아올리지 않을까 뭐 그런 차트 흐름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테슬라, 리비안이 다시 내년에 미국 시장의 어떤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돌아서겠지만은 어떻게 돌아서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에코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상증자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11월 29일 날 13%가량 급락이 나왔는데 이 급락 나온 날 매수하신 분들, 다음 날 매수하신 분들은 저는 분명히 이거 좋은 수익 분명히 웃을 겁니다. 주주 배정 후 유상증자거든요.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이거든요. 유상증자 권리가 발생이 되고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이후에 또 유상증자를 받고 하게 되면 단가가 다른 분들보다 낮겠죠.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그리고 나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원자력은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작년 7월 달에 탈원전에 대한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심리는 투자 심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SMR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원전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영국, 뭐 SMR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코, 사우디, 이집트 원전 수주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또 SMR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현대건설이 또 SMR 사업을 현재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북미 쪽에 인허가 대기 중 개발은 완료가 됐어요. 합작으로 하는 회사가. 그래서 개발이 완료가 됐고 인허가 대기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트렌드 SMR 쪽으로 현대건설을 봐야 되고 이 회사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요거 무시하세요. 요건 어차피 뭐 의미 없는 전고점이에요. 26,000원, 26,000원, 26,000원. 그래서 지금 26,000원까지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게 왜 관건이냐면은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냐 안 나냐에 따라서 V자로 가냐 쌍바닥을 만들고 가냐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21선 저항받게 되면은 당연히 쌍바닥 다지고 올라가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V자로 가느냐 쌍바닥을 만들고 가냐 그게 관건이고 1차 목표 주가는 말씀드렸듯이 전고점 부근인 26,000원 어쨌든 26,000원이 분기점입니다. 가격 분기점. 그렇기 때문에 26,000원 부근 1차 목표 주가를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SMR 관련주다. 소형모듈 원전 관련주다. 히든 종목은 알파프로 홈페이지에서 히든 종목이 뭔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